안녕하세요. 일상 속 궁금증을 함께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네이버 블로그 게시물인데요. 이걸 보면서 우리 생활이랑 정말 가깝지만 어쩌면 잘 몰랐을 수도 있는 전기 안전, 그 핵심 개념을 좀 깊게 들여다볼까 해요. 네, 반갑습니다. 이 자료가 던지는 질문이 이거예요. 전선에는 왜 안전하게 흘릴 수 있는 전류의 한계가 있을까? 그러니까 일정 수준 이상 전류가 흐르면 뭔가 일이 생기니까 안전 기준이 필요한 거겠죠?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하는 게 좋겠네요. 자료에서도 나오지만 전선에 전류가 흐르면요. 필연적으로 열이 발생해요. 열이요? 네, 열이요. 근데 그 전류량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발생하는 열도 너무 많아지는 거죠. 과열되는 거군요. 그렇죠. 이 과도한 열이 전선을 감싸는 그 절연체 있잖아요. 피복. 전기가 밖으로 못 나가게 막는 거예요. 거기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그럼 그 뜨거운 열 때문에 피복이 뭐랄까 손상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마치 플라스틱 옆에 뜨거운 거 두면 변형되듯이요. 정확합니다. 네. 전문 용어로는 이걸 절연체가 열화된다 이렇게 표현해요. 열 때문에 절연 물질의 성질이 변하고 약해져서 원래 기능, 그러니까 전기를 막아주는 능력이 확 떨어지는 거죠. 열화. 네. 햇볕에 고무를 오래 두면 딱딱해지고 갈라지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열화. 단어는 좀 어려운데 비유를 드니까 확 와닿네요. 그럼 절연이 제대로 안 되면 이거 위험하잖아요. 누전될 수도 있고 합선될 수도 있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열이 너무 많이 나지 않도록 전류량을 제한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전선, 그러니까 전기가 통하는 도체는요, 안전하게 감당할 수 있는 열의 한계치가 있고 그걸 넘지 않도록 흘릴 수 있는 최대치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최대치. 네. 자료에서 질문한 안전하게 흘릴 수 있는 최대 전류, 이걸 바로 허용 전류라고 부릅니다. 허용 전류. 뭔가 이름만 들어도 여기까지만 된다 이런 느낌이 확 오는데요. 네, 그렇죠. 허용. 딱 그만큼만. 그럼 이거는 전기를 쓰는 모든 곳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뭐랄까 안전 제한 속도 같은 거겠네요. 도로처럼요? 아주 좋은 비유인데요. 네. 도로마다 제한 속도 다르잖아요. 전선도 마찬가지예요. 허용 전류 값이 다 다릅니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딱 봐도 헤어드라이어 선이랑 스마트폰 충전기 선은 굵기부터 다른데요, 뭘. 맞아요. 그럼 어떤 요인들이 이 허용 전류를 정하는 건가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어요. 첫째는 방금 말씀하신 전선의 굵기예요. 단면적이라고 하죠. 굵기. 네. 네. 쉽게 말해서 전선이 굵을수록 더 많은 전류를 안전하게 보낼 수 있어요. 파이프가 굵으면 물이 더 많이 흐르는 거랑 같아요. 파이프 비유 좋네요. 이해가 쉽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전선의 재질입니다. 재질이요? 구리선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주로 구리나 알루미늄을 쓰는데 재질마다 전기가 통하는 정도, 그러니까 전도율도 다르고 열에 견디는 정도도 달라요. 보통은 구리가 알루미늄보다 전도율이 높고 허용 전류도 좀 더 높게 쳐줍니다. 아하, 재질도 중요하군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뭔가요? 이건 좀 의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게 또 중요합니다. 바로 전선이 설치된 환경이에요. 설치 환경이요? 그게 왜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큰 변수인데요. 똑같은 전선이라도 어디에 어떻게 설치했느냐에 따라서 열이 식는 정도가 크게 달라지거든요. 설치 환경이라면 예를 들어서 벽 안에 숨겨져 있나 아니면 그냥 공기 중에 나와 있나 이런 거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 전선 한 가닥이 그냥 공중에 덜렁 나와 있으면 열이 잘 식겠죠. 네. 근데 만약에 여러 가닥 전선을 좁은 전선관 안에 막 빽빽하게 넣어놨다거나 아니면 단열재로 꽉 찬 벽 안에 묻어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열이 빠져나가기 어렵겠네요. 꽉 막혀 있으니까. 그렇죠. 열이 갇히는 거죠. 이런 환경에서는 똑같은 전선이라도 공기 중에 있을 때보다 허용 전류를 더 낮게 잡아야 안전한 겁니다. 와, 이건 진짜 생각 못했어요. 눈에 보이는 굵기나 재질 말고 보이지 않는 설치 방식까지 영향을 준다니 그럼 결국 이 모든 요인들, 굵기, 재질, 설치 환경 이걸 다 따지는 이유가
딱 하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핵심을 정확히 보셨어요. 이 모든 걸 고려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딱 하나. 바로 전선 자체의 온도가 허용 가능한 최고 온도를 넘지 않도록 하려는 거예요. 아, 온도. 네. 전선마다 재질이나 절연체의 종류에 따라 안전하게 버틸 수 있는 최고 온도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허용 전류라는 건 어떤 굵기, 어떤 재질의 전선을 어떤 환경에 설치려든 사용 중의 온도가 이 한계치를 절대 넘지 않도록 그렇게 역으로 계산해서 정한 안전 전류 상한선인 거죠. 아하,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전류 얼마까지 괜찮냐 이게 아니라 이 전선이 안전한 온도 범위 안에 있으려면 전류를 얼마까지로 제한해야 하냐 이 문제였군요. 결국 온도 관리네요, 온도 관리. 맞습니다. 온도 관리죠. 이게 왜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가요? 그냥 뭐 좀 뜨거워지는 거 가지고 큰일 나겠어요? 그 좀 뜨거워지는 정도가 위험 수위를 넘으면 정말 큰일 나기 때문이죠. 만약에 허용 전류를 넘는 전류, 과전류라고 하죠. 이게 계속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절연체에 열화가 아주 급격하게 진행됩니다. 열화가 빨라진다고요? 네. 피복이 막 딱딱해지고 갈라지거나 심하면 녹아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 절연 피복이 녹아내리면 그 안에 구리선 같은 게 그냥 드러날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절연이 파괴돼서 내부 도체가 노출되면 다른 전선이나 주변의 금속 같은 거랑 딱 닿아서 합선, 쇼트라고 하죠. 이게 날 수 있어요. 합선. 네. 합선이 되면 순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큰 전류가 확 흐르면서 불꽃이 팍 튀고 그 주변에 탈만한 거, 가연성 물질의 풀이 옮겨 붙어서 이게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어우, 듣기만 해도 진짜 아찔한데요? 실제로 뉴스에 나오는 전기화재 사고들 보면요. 상당수가 이런 과전류 때문에 전선이 과열되고 그러다 절연 파괴되고 합선되고 이런 과정이랑 관련이 깊어요. 그러고 보니 우리가 무심코 멀티탭에만 여러 개 꽂아 쓰고 문어발식으로요. 또 오래된 건물 전선 그냥 쓰고 이런 게 다 허용 전류로 넘길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일 수 있겠군요. 그렇죠. 벽뒤나 천장 속 안 보이는 데서 이런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좀 무섭네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 설계를 하거나 공사를 할 때 또 안전 점검을 할 때 이 허용 전류 기준을 정말 철저하게 따지는 겁니다. 이건 그냥 규정을 지키는 걸 넘어서는 거예요. 사람 목숨이랑 재산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안전장치인 거죠. 네, 정말 중요하네요. 근데 이 블로그 자료 보니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궁금한 사람들을 위해서 길을 좀 열어주는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허용 전류 개념을 이제 알았다면 그 다음은 뭘 알아야 할까 뭐 이런 거요. 실제 적용 문제겠죠? 아, 맞아요. 개념 아닌 거랑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는 건 또 다르니까요. 예를 들면 어떤 전기기구를 쓰려면 전류가 얼마나 필요한지 계산하고 그 전류를 안전하게 흘릴 적절한 굵기의 전선을 골라야 하잖아요. 그렇죠. 굵기 선정. 네. 그리고 만약에 허용 전류 넘는 과전류가 흐를 때 그때 자동으로 탁 전기를 끊어주는 안전장치, 그러니까 차단기 용량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이것도 알아야 하고요. 누전 차단기나 배선용 차단기 같은 거요. 아, 그래서 이 블로그 글에서도 전선 굵기 선정 방법이나 차단기 용량 선정 이런 다른 글들을 링크로 걸어놨군요. 아, 네. 단순히 허용 전류가 이거다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걸로 뭘 더 알아봐야 하는지까지 연결해 주는 거네요. 네, 보니까 케이블의 허용 전류, 안전 전류 이렇게 더 자세히 설명하는 글도 있고 케이블 전격 전류 3분 만에 이해하기 이런 실용적인 정보도 있고요. 심지어 전선을 어떻게 시공하느냐에 따라 허용 전류가 달라지는 걸 보여주는 유튜브 영상 링크까지 있네요. 그렇죠. 이게 결국 허용 전류라는 기본 개념이 실제 전기 공사나 안전관리, 제품 선택 같은 아주 다양한 실무 영역이랑 다 연결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왜 중요하냐? 이걸 넘어서 그럼 어떻게 적용할 거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같아요. 정말 그렇네요. 그냥 지식만 주는 게 아니라 이걸 바탕으로 더 찾아보고 실제 안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니까 상당히 사려 깊은 구성이라고 느껴집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든 내용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늘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네이버 블로그 글 덕분에 허용 전류라는 정말 중요한 전기 안전 개념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네, 핵심은 그거죠. 전선에는 안전하게 흘릴 수 있는 최대 전류량, 즉 허용 전류가 정해져 있다. 그리고 이 값은 전선의 굵기, 재질, 그리고 특히 설치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다? 전선의 온도가 안전한 최고 허용 온도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이 점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 허용 전류 기준을 지키는 게 그냥 법규 지키는 게 아니라 과열로 인한 절연 파괴, 그리고 그 결과로 올 수 있는 끔찍한 화재 위험을 막는 데 필수적이라는 사실. 이걸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네, 이걸 우리 일상이랑 좀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매일 쓰는 수많은 전기 제품들, 그리고 우리 집이나 사무실 벽 속, 천장 속에 숨어 있는 그 배선들, 이게 과연 허용 전류라는 안전 기준에 맞게 제대로 설치되고 관리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특히 건물이 좀 오래돼서 배선 상태가 걱정된다거나 아니면 하나의 콘센트에 너무 많이 꽂아 쓰는 멀티탭, 이거 자주 쓴다거나 혹시 좀 싸다고 안전 인증, KC마크 같은 거 확인 안 된 연장선이나 충전기 같은 거 쓰고 있다면 이건 진짜 주의 깊게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당장 편한 거, 당장 돈 아끼는 거, 이게 눈앞에서는 이익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혹시 허용 전류 초과라는 위험을 키우고 있다면 나중에는 훨씬 더 큰 손실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작은 부주의, 작은 무관심이 쌓여서 큰 사고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거, 이거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주변의 전기 환경, 예를 들어 집이나 일터의 배선 상태나 전기 사용 습관이 이 허용 전류라는 안전 기준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으신가요? 혹시 에이,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기겠어? 이런 생각으로 혹시 모를 위험 신호를 그냥 외면하고 계신 건 아닌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나눈 이야기가 어쩌면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우리 생활 아주 깊숙이 관련되어 있는 전기 안전의 중요성,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전문가의 점검을 받거나 아니면 스스로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이는 작은 노력이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